자, 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동일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아니면 지켜보고 있다 살까요? 지금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누구나 싼 건 인정하지만 네네. 사실 모멘텀이 지금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주가가 저는 사실 3만 원대 중후반이면 바닥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후를 본다면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네네. 근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6개월 후 그냥 이 구간에서 어차피 주가 지지부진할 텐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냥 미리부터 사두겠다. 네. 그거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안 좋은지는 뭐 그거 네네. 워낙 좀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에 EPS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가 20% 정도 감소하면 지금 PER이 한 7.5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결코 비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전망은 내년 2분기입니다. 2분기부터는 이제 업황이 돌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러면은 4월 정도부터는 이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3월 말이나 4월 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그때 저점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접근해도 뭐 사실 무방하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은 계속 이게 아래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네네. 미리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손실이 뭐 적다면 오늘 손절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손실이 네네. 났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연말 배당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당도 분기마다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시간 갖고 내가 뭐 다른 거 교체해서 자신 있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네. 조금 인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앞당겨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저희가 다음 주 증시 일정을 좀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12월 18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나 이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별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답정너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그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부분이 실적이 좀 반영된 게 아니라 좋았을 때 부분까지 합치면 그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CEO가 나와서 얘기하겠죠.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네네. 조정 또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분명히 네네.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가가 더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미리 다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그날 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로 내용이 나오는데 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가가 못 가고 더 무너져 버린다. 네네. 이러면 또 한국 뭐 당연히 반도체한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 그날 시간에 이제 발표할 텐데 시간에 네네. 마이크론 주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실적 자체보다도 실적을 들은 예.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라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넘겨볼게요. 이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넷마블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자꾸 판을 안 내주니까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요즘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넷마블 갖고 계신 분들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네. 사실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보면 매출 2위가 넷마블의 블레이드 앤 소울 그 네.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이게 어떠셨어요? 나오면 한번 해보는데 네. 솔직히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뭐 재밌거나 네. 그러니까 뭐 혁신적인 게 아니다. 네. 근데 충분히 장기간 즐길만은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게임을 보니까 그 신규 유저라든가 처음 하는 유저들한테 막 이렇게 아이템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네네. 게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좀 혜택이 많아지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장기적인 롱런은 저는 예상은 하는데 당장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근데 넷마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비싼 건 사실이지만 네. 주가가 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레볼루션이 제가 봤을 때 2, 3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예전에는 막 게임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막 미리 다 올라가고 네네. 대부분의 게임주가 그랬는데 이제는 좀 바뀐 게 대형 MMORPG,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MMORPG가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대형 IP를 가진 MMORPG 게임을 제작한
그런 쪽에서만 이게 신작 모멘텀이 나오고 그냥 네. 뭐 퍼즐 게임이라든가 네네. 예전에 그 위베어 베어스라고 그 뭐죠? 뭐였었죠, 그게? 썬데이 토즈가 했던 네네. 네. 그게 이제 북미에서 히트 칠 거라고 해서 주가 네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네. 결국엔 흥행 또 참패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가가 그런 게임들은 돈 벌 수 있는 게 광고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금이 안 나오다 네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주가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형 MMORPG 게임을 개발하거나 이런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것만 하시고 그런 퍼즐 게임이 좀 약간 우리가 좀 그 낮게 보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시하고 나서 네네. 진짜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즈 보실 때 중국이 또 중요하잖아요. 얼마 네네. 전에 뭐 계속 윤리위원회에서 막 희미한 20개 네. 중에 9개 막 판호 반려시키고, 네. 반려시키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계속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게임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서 너무 청소년들도 몰입을 하고 시력도 나빠지고 맞아요. 막 그런 거 걸어가지고 막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눈 나빠진다고 게임 네.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제가 봤을 땐 게임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긴 네네. 한데 그렇다고 이거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3월에 판호액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 3월 정도에는 국내 게임도 판호를 받아서 네. 이게 진출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 근데 그건 저도 모르지만 네. 내년 초에 한번 기대감은 가져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준비 잘 된 회사가 웹젠하고 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리니지 2 레볼루션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중국에 진출하려고 몇 년 전에 네네. 다 게임 그거 끝내놨는데 판호가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냥 못하는 거예요. 어쩔 네. 수 없이. 근데 뚫리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넷마블하고 웹젠은 만약에 중국이 진짜 열리는 뉴스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그냥 보셔야 돼요. 네. 그쪽으로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막 소규모 게임 만드는 그런 회사보다도 이제 MMORPG 같은 대작 게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게임사들에 집중을 해보자고 했으니까 각각의 게임사별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네. 먼저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C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게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뭐 지금 리니지 M도 워낙 잘 나가는데 리니지 M2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오니까 실적도 너무 좋아요. 이거 다른 게임 회사들이 지금 대작 게임 내놔도 리니지 M을 지금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주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안 빠져요. 그래서 그냥 NC소프트는 이제 가치주로 생각하시고 그냥 장기 투자 계속 하시면 저는 뭐 계속 레벨업 할 거라고 내년 상반기까지 좋게 보고 있고 넷마블은 주가 비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길게 보고 모아가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펄어비스는 좀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작 게임 대형 그 검은 사막 모바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컴투스 오늘 급 나가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이 오늘 캐나다하고 호주에 출시가 됐는데 뭐 아직 제대로 마케팅은 안 했는데 신작 게임 나오면 항상 급락하더라고요. 이게 순서대로. 근데 내년 1월에 북미에서 그 제대로 된 론칭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그래서 기대감은 높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 대작 게임 나오기 때문에 좋게 보시고 웹젠은 중국의 가장 노출도가 커요. 그 네. IP가 중국 게임 개발사들이 가져다가 지금 게임을 많이 만들었는데 판호 승인만 떨어지면 한 6, 7개가 그냥 동시에 그냥 바로 네.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네. 그냥 중국에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 판호 떨어지면 뭐 사지 이러면 무조건 웹젠입니다. 사실은 네네. 1순위는. 그래서 웹젠은 지금 당장 모멘텀은 없지만 내년 3월에 진짜 판호 승인 나면 가장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게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중국 공산 당원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판호가 어렵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지금 준비해놓고 몇 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사실 주가에 전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 필요는 없죠. 지금 어차피 네네. 내년 3월이 가장 그 유력하긴 한데 그것도 사실 6월로 딜레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시는 것보다는 기사를 확인하시고 기사 확인하는 순간 뭐 갭 뜨겠지만 그때 해도 전혀 늦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고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저점에 사고 싶은 네. 마음들이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 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당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차장도 나름 그 가장 유망해 보이는 배당주를 좀 준비해 주셨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사실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시장이 빠져가지고. 네네. 근데 워낙 인색하지만 1.9%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4% 이상 배당 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3개만 꼽아봤고 실적도 괜찮고 주가 싸면서 PER 뭐 낮고 배당 높은 기업들인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률 한 4% 예상하고 있고요. 네. PER 3.3배, 3.8배. 프로판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PP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플라스틱 원료입니다. 근데 워낙 실적도 좋은데 저평가돼 있어서 부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담러닝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유아 이쪽에 네네. 그 교육 사업 지금 진출해가지고 네네. 상당히 좋은데 배당 수익률도 4% 넘고 PER도 싸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증권주 시장만 나쁘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못 갈 이유 없습니다. NH투자증권 배당 수익률 꽤 높기 때문에 장만 돌린다 그러면은 좀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배당주를 살 수 있는 기한이 거의 며칠 안 남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많이 눈여겨 보는데 그 주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배당 성향 얼마나 네. 되는지, 그러니까 버는 돈 가운데 배당 얼마나 하는지도 좀 보시면서 배당주 고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청난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